자, 14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데, 가우스는 우리가 항상 그냥 정수로만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우스 값이 주어져 있다면, 얘가 n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 n을 만족하는 x 값은 n과 n 플러스 1, 요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가우스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뭘 되게 부담스러워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정수로 생각하면 되고, 부등식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면 부등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거 이제 가우스 x가 2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2부터 3까지겠네요. 그 다음엔 가우스 2y가 마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2y가 마3부터 마2 사이일 거고, 어차피 내가 알고 싶은 건 마이너스 y일 거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y를 구해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1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네요. 다음에는 마이너스 3z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4부터 3까지고요. 여기도 이제 z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마3으로 나눠주고 나면 여기가 마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원하는 건 이거랑 이거를 더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y에 더하기 z를 해주면, 여기는 이제 등호가 다 깨지겠네. 한쪽에 등호 있고 한쪽에 등호 없고 하는 상황이니까 등호는 깨질 거고, 2랑 1이랑 마1이니까 여기는 2보다 커야겠죠. 그 다음에 이상한 짓 하고 있었네. 여기가 5죠. 4부터 5지. 어떻게 4부터 3이 되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인가요? 자, 그러면 2랑 1 더하고 마이너스 3분의 5도 더해줄 거니까 얼마 나오지?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3이랑 2분의 3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통분해주면 6분의 38 에다가 9 하고 8 빼주면 19, 6분의 1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때 요걸 만족하는 가우스 값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가우스 x-y 더하기 z 값은 저 사이에 있는 정수들이니까요. 일단은 3분의 4니까 1 되겠네요. 1. 자, 그 다음에 2 되고, 제가 3보다 조금 큰 거니까 3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가우스가 나왔다고 긴장하지 말고요. 그냥 가우스는 어차피 정수고, 또 범위로 나타낼 때는 n부터 n 플러스 1까지다. 요 생각만 가지고 연산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요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x 빼기 2 마이너스 절대값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게 되는 요 경우를 따져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x 값이 2보다 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따져서 계산해 주는 게 일단 원칙일 거고요. 요것도 여러분 분명히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런 방법으로도 좀 풀어 주시고요. 지금은 이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가볼게요. 이제 뭘 갈 거냐면, 자, 얘가 양수고요. 얘가 양수잖아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랑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랑 결국은 서로 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양수일 때는 서로 같은 정보라는 거죠. 좀 유식한 표현으로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자, 근데 절대값이잖아. 즉 x 빼기 2라는 거는 결국 0보다 크겠죠. 뭐 등호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2x 더하기 3이라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니까 쟤를 제곱해서 풀겠다는 거야. 그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요. 여기가 4x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9가 될 거니까 넘겨주면 3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5가 0보다 큰 거네.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기 더하기 5 들어가고 여기 더하기 1 하면 인수분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낼 거니까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든가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면 되겠죠. 또 요거는 저기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형태의 식도 분명히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동일하게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요, 이게 둘 다 음수인 거잖아. 둘 다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거라서 더하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고 요 범위가 얘도 만족하고 있는 거죠. 항상 이거 체크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2는 음수고요.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뒤에 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정리해 주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네. 자, 그럼 여기는 얘랑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겠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2보다 클 때는 다 양수인 거니까요. x 빼기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요. 얘는 정리해주면 x가 마 5보다 커야 되네. 그때도 이 정보랑 결합해서 생각해 주는 거죠. 자, 2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되니까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하나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랑 하늘색이랑 연결해주면 x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이렇게 두 가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서 푼 결과물과 그 다음에 식을 절대값을 범위를 따라서 나눠서 그 결과물과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이 능숙하게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는 절대값 안에 또 절대값이 있는 구조네. 1 플러스 2x가 나오고 마이너스 5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는 요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 a가 a보다 클 때랑 절대값 a가 a보다 작을 때, 네, 물론 a는 다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보다는 작고 a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요 생각을 가지고 얘를 봐주면, 얘는 절대값에 1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는 게 4와 마사 사이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의 1 플러스 2x는 9하고 1 사이겠네. 9하고 1 사이. 자, 그럼 요걸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는 절대값의 1 더하기 2x가 1보다 큰 거니까요. 그러면 1 더하기 2x가 마1보다 작거나 같든지, 아니면 1 플러스 2x가 1보다 크거나 같든지 정리해주면, 여기는 x값이 마1보다 작거나 아니면 0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자, 아니면 1 더하기 2x의 절대값이 9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마9하고 9 사이에 있어서, 그러면 2x가 1씩 빼주면 8하고 마10, 그럼 이제 x값이 마5하고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다음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나타내 보면, 여기 마5 있고 마1 있고 그 다음에 0 있고 4가 있는 구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색칠 하나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는 색칠하면서 벌어져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나오니까 공통범위 여기네요. 마5 이하, 마5 이상, 마1 이하, 아니면 0 이상, 4 이하, 이렇게 공통범위 두 개를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 절대값 x 빼기 2가 a보다 작다니까요. 그럼 얘는 아까 했던 대로 뭐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2를 더해주면 2-a랑 a 더하기 2랑 요렇게 해를 구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x 빼기 1이 9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9 하고요, 여기 9 해주면 1씩 더해주면 마8, 2x, 여기 10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해는 마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잠깐만, 둘 다 작아야 되는구나. 왜 내가 여기다 등호를 붙였을까?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얘를 만족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게 진리집합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앞에 게 이제 p이고 뒤에 게 q잖아. 그럼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거든. 즉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해 있지, 요 해가 이 해의 내부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을 나타내 줘 버리면, 요거는 뭐 x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제 마4 있고 여기 5가 있을 때 요 내부에 저 식이 들어가면 되고요.
어차피 A 양수니까요. 그럼 여기에 E-A가 있고 여기에 A 더하기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 자, 요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하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사가 E-A보다 작은 거고 A 더하기 2가 5보다 작은 거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크기만 생각한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는 꼭 따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만일 E-A가 마사랑 같아지면 내부에 있는 게 어그러지나? 그건 아닌 거죠.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야. A 더하기 2랑 5랑 같아지면 내부에 있는 상황이 아닌 건가? 그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도 뭐예요? 등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크다 작다 표시해주고 등호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했다가 꼬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A 넘기고 여기 6 될 거고 여기도 넘겨주면 3 되나요? 자,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건데 얘 양수라 그랬으니까 A가 음수인 상황은 빼줘야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즉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의미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나타내 주셨을 때 크다 작다만 표기하고 등호는 꼭 따로 생각한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뭐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 문제에서 여러분이 뭐 오답을 나오거나 할 일은 많지 않아요. 자, 4번은 해가 없다는 거니까 둘이 겹쳐지는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쟤를 일단 풀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3x만 두고 a 다 넘겨버리면 여기가 3a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a 되겠네요. 자, 그럼 요 식은요, 마3을 나눠주면 그렇지. 마3을 나눈 거지. 마3a가 아니라 마3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a하고 그 다음에 뭐 a 요렇게 해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거는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범위 구했고요. 두 번째 거도 뭐 마비부터 x-1 b 요렇게 나올 거니까 양쪽에 1 넣어주면 1-b하고 b 더하기 2라고 요렇게 나오겠네. 자, a랑 b는 양수래요. a랑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부등호 방향 바뀔까 이런 생각은 안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부등호 방향 바뀔 일도 없구나. 자, 얘네들이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공통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지. 공통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라서 이제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뭐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a 해서 뭐 여기 1마비, 여기 1 플러스 b. 그때 여기랑 여기 색칠하고 자, 요런 관계면 지금 해가 없는 거죠. 공통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a가 1-b보다 작은 거죠. 자, 이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같아져도 공통 영역이 없나? 즉 a가 1-b랑 같아져도 공통 영역이 없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포인트에서 영역이 생겨버리니까,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a 더하기 b는 0보다 작겠네요. a 더하기 b는 0보다 작을 거고, a랑 b랑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여기 왜 0이라고 썼냐, 1보다 작아야 되죠. 예. 자, 요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긴 게, 아니 꼭 저렇게 그려지란 보장이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마비고
뭐 요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는 무조건 뭐예요? 양수죠. 그냥 b가 양수인데 1 더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만족하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서 안 되고요. 아니면 뭐 얘도 뭐 밀어붙여 봅시다. 아니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안 되지만 된다고 밀어붙여 보더라도 자,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 정리해주면 a 더하기 b가 마일보다 작다는 거죠. 얘도 뭐예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a랑 b랑 양수인데 어떻게 더해서 1보다 작아질 수 있겠어요? 마일보다. 그래서 얘도 불가능한 정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물론 이제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맥스민인데요. 큰 거 구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구해달라는 게 결국 맥스와 민이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게 맥스, 최소값을 구하는 게 민일 때 다음을 ABC를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내 달래요. 지금 이 문제는 A와 B와 C 사이에서 누가 큰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경우를 나눠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만일 맥스 ABC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민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C 더하기 A를 하면 어차피 A가 제일 큰 거니까 A를 갖고 있는 게 A 없는 거보다 크겠죠. 그럼 얘 값이 뭐 돼요? B 더하기 C가 될 거니까 합쳐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자, 이번엔 맥스 ABC가 B일 때 B인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C 더하기 A를 해주면 얘도 작은 것끼리 더한 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뭐 나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지. 자, 마지막으로 얘가 C일 때 그러면 민 값은 당연히 C 안 포함하고 있는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때 합도 뭐 나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각을 다 해보면 그 동일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매번 건건이 이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하나씩만 해보죠. 자, 그러면 2번도요. 자, 얘가 A라고 하면 맥스 더하는 거지. 얘는 당연히 B 더하기 C인 거죠. 그래서 뭐 나와요?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A 대신에 B가 나오고 C가 나오면 그때 여기서 나오는 값이 그냥 바뀌는 거죠. 뭐로? B일 때는 A 더하기 C로, C일 때는 A 더하기 B로 바뀌는 것밖에 없으니까 합은 항상 일정하고요. 매번 건건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보이는지는 첫 번째 문제에서 다 나타내 줬으니까. 자, 3번 문제는
얘는 이제 조금 피곤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ABC의 순서를 갖는다고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체크를 해주면 맥스 ABC는요, 당연히 C가 나오겠지. 제일 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저 뒤에 나와 있는 정보는 BC 중에서 민, CA 중에 민, AB 중에 민인 거니까 저 순서일 때는 이때는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A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은 뭐 나와요? 당연히 B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민 ABC 하면 당연히 제일 작은 A가 나올 거니까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죠. 근데 요게 순서를 좀 바꾼다고 해서 그러면 나오는 것들만 좀 달라지는 거지 다 동일한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하고 C하고 B 이렇게 나타내면 이때 맥스 ABC는 B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A하고 B 중에서는 B하고 C 중에서는 당연히 C가 작은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A 중에서는 A가 작은 거였고, 그 다음에 A랑 B 중에서도 A가 작은 거였으니까 여기서 C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민이었죠. 하면 A 나올 거니까 이때도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말고 또 뭐도 가능해? 지금 이제 A가 제일 작은 거는 BC 위치 바꿔주는 걸 거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은 케이스일 때는 요렇게랑 뭐 요렇게 나올 거고, C가 제일 작을 때는 뭐 요렇게랑 뭐 요렇게랑 나올 때도 이때도 다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맥스민 문제는 그냥 나눠 갖고 각각 생각해 주면 돼요. 나눠 가지고. 자, 6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양수 A, B, C가 있을 때 저런 부등식을 만족하면 C가 최대이고 저 때에도 C가 최대임을 보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저 A, B, C 꼴이 나왔을 때는 두 개 생각해 보는 거잖아. 그래서 C-A랑 A-B, 그 다음에 A-B랑 B-C 이렇게 두 가지로 삼켜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C가 최대임을 알고 싶은 건데, 우리 이제 증명하는 거니까 규律법을 사용해 볼게요. 규律법은 이제 부정해서 모순을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케이스를 A가 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A가 최대라고 하면 C-A는 음수죠. A 빼기 B는 양수잖아. 그럼 구성이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뭐 생겨요? 모순이 생기네. 그럼 두 번째로 B가 최대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A 빼기 B는 음수죠. B 빼기 C는 양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양수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돼버렸으니까 여기도 모순이죠. 그래서 최대는 C가 되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2번도 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도요, 두 개씩 쪼개서 생각해 보면, A분의 C가 B분의 A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B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크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A가 최대일 때랑 B가 최대일 때랑 나눠 봅시다. 자, 그럼 A가 최대라고 할게요. A가 최대라고 하면 A분의 C는 1보다 작고요. B분의 A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생겨? 모순이 생기네요. 1보다 작은 게 1보다 큰 거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자, 두 번째로는 B가 최대라고 하면 B분의 A는 1보다 작을 거고요. C분의 B는 1보다 크겠네요. 여기서 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C가 최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귀류법은 이제 수화에서 배운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실력을 할 때에는 상하를 다 어느 정도 공부하고 출발한 걸 테니까, 요 풀이도 이제 물론 과정에는 안 맞지만 납득은 가질 거라고 봅니다. 자, 7번 문제도 이 아까도 했던 거지만 얘네들이 어차피 양수이니까 자, 요거를 풀어줘도 상관없을 거고요. 얘네들도 어차피 양수니까요. 얘를 풀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절대값 x 빼기 a, 절대값 x 빼기 b, 절대값 x 빼기 c는 다 양수라서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풀어주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ix 더하기 a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b제곱 요렇게 나올 거니까 넘겨주면 2에 b-a의 x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a랑 b랑은 어차피 크기가 결정되어 있어서 b 빼기 a 양수죠. 그러면 이제 2x가 a 더하기 b, 그래서 이제 x 값이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것도 x제곱 빼기 2bx 더하기 b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넘겨주면요, c 빼기 b의 x가 c제곱 빼기 b제곱, 자, 이렇게 나와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봤던 식이니까 그럼 x는 2분의 b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C가 더 A보다 큰 수니까요. 자, 똑같이 B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I랑 얘보다 작은 I에 대한 거니까 공통 영역은 여기 생기겠죠. 그래서 원하는 해는 x가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라면 제곱해서 부등식을 풀어줘도 상관없다. 둘 다 양수라면. 그 양수가 아니라면 그때는 안 돼요. 자, 8번 문제인데 얘도 연립부등식을 풀어달라는 거니까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서 일단은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제일 무난한 거는 이제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는 이제 마 4부터
4 사이에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AX 값이 마5랑 일단 3,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일단 몰라서 요렇게만 좀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경우를 나눠서 좀 생각해 보죠. 자, 두 번째 거는 넘겨주면요, AX 나올 거고, 여기가 A 빼기 3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AX라는 아이가 뭐 다 똑같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A로 나눠주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A로 이제 나눠서 나타내는 건 A 범위에 따라 또 부등호 방향 바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주고, 일단은 AX의 공통 영역이 있는지부터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AX예요. AX니까 여기가 마5고, 뭐 여기가 3이고, 얘네들은 이제 감싸고 있겠죠? 자, 이제 A 빼기 3을 나타내야 되는데, AX가 A 빼기 3보다 큰 거잖아. 그럼 여기 있을 수 있죠. 자, 요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A 빼기 3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지. 물론 같아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얘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거고, 이때 공통 영역의 범위는 뭐 요렇게 나올 거고요. A가 마이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인 거죠. 그럼 요때에 A로 나눠주면 A분의 3하고 A분의 마이너스 5 요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다고 합시다. A 빼기 3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요렇게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요때 경우는 A 빼기 3이 마이너스 5랑 3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범위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랑 0 사이 이렇게 되나? 아니지, 6이구나. 3씩 더 해야 되니까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등호를 얘한테 줄까요? 얘한테 주죠 뭐. 자, 요렇게 나왔을 때는, 그럼 이제 A 빼기 3보다는 AX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잖아. 둘 다 등호를 주지 말까? 나중에 저기 3 때문에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그럼 얘 등호 빼버리죠 그냥.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주고 나면요, 이제 A를 나눠서 해를 풀 건데, A가 음수인 구간도 있고 양수인 구간도 있으니까 얘를 또 나눠줘야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A가 모두 가능해? 0은 따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요, 6보다는 작을 수 있겠지? 요때는요, A 값이 음수니까 나눠주고 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죠. 여기가 A분의 A 빼기 3이 될 거고, 0이면요, 0이 마3하고 3 사이에 들어있는 거잖아. 얘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 0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에는, 그때는 A 값이 양수니까요, 나눠주고 나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야 되죠. A분의
a 빼기 3, 여기는 a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a 빼기 3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공통 범위가 없네요. 즉 a 빼기 3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얘는 다시 얘기하면 a가 6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때는 해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경우를 좀 나누는 게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마오부터 3까지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왼쪽 바깥쪽에 있을지 사이에 껴 있을지 오른쪽 바깥쪽에 있을지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보고 각각의 영역에서 공통해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립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수직선에 나타내서 겹치는 걸 찾아주는 건데, 그 겹치는 걸 찾는 과정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고 마무리 집시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a분의 3하고 마이너스 a분의 5 사이에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0보다 작으면 그때는 a분의 3보다는 크고 a분의 a-3보다는 작아야 되고, a가 0이면 모든 실수였고요.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으면 얘보다는 커야 되고 a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됐고요. 6보다 커지면 해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각각의 범위마다 나눠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삐뚤어 보이지? 자, 9번 문제는 A에서 빛을 쐈을 때 반사되면서 돌아올 수 있으면 언제까지 n이 몇 개까지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돌아온다는 건 결국은 튕겨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고, 어떤 구간에서 수직으로 반사될 수 있다면 그때는 돌아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90도를 만들 수 있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의 각도가 82도가 될 수 있는가, 혹시 82도가 되게끔 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뭐 요 이야기가 일단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A에서 저기로 이제 빛을 쏠 거니까 여기 각을 잠깐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해주면, 사실 이 각과 관련되고 삼각형 얘기 나오면 외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어 줄 거니까, 그럼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세타 플러스 8도가 되겠죠. 세타 플러스 8도. 자, 그러면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또 같으니까요,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또 외곽 생각하면 세타 플러스 16도가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각은 또 뭐겠어요? 어차피 입사각 반사각 똑같아지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각은 세타 플러스 24도가 되겠지. 자, 이렇게 계속 단계를 거쳐갈 때마다
8도씩 커지는 거예요. 8도씩. 그렇게 해서 언제 92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야.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세타에다가 8도를 n번 곱했을 때 얘가 92도가 아니라 82도가 될 수 있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타라는 건 82도에서 8도 곱하기 n을 뺄 거고, 당연히 각도니까요. 입사각인데 뭐 음수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쨌든 0보다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n이라는 게 8분의 82보다는 작을 건데, 얘가 지금 10.25 이렇게 나오나? 4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n 값이 뭐 하면 돼요? 10.25보다 작으면 내가 적절한 세타 값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 n은 몇 개까지 가능해? n의 최대 값은 10인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만 이해가 된다면, 결국은 계속 8도씩 더해갖고 82도 만들 수 있는 세타를 만들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면 수직이니까 튕겨 돌아올 거고, 그게 안 된다면 튕겨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하고 각 얘기 나오면 외곽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는 좀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계산이 어렵다기보단 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좀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해석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 대단한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또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4단원 연습 문제 전체 9개를 다 풀어봤어요. 뭐 이제 1차 부등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것저것 계산할 때 좀 귀찮게 하는 것들이 좀 있긴 했는데, 뭐 그래 봐야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고, 그리고 이런 부등식에서 연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항상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 요거 좀 신경 써 주시면 아마 문제 풀 때 오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연립부등식을 풀 때에는 꼭 수직선에 나타내주는 습관을 좀 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